안녕하세요. 디레이징입니다. 50대 전후가 되면 이유도 없이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자다가 갑자기 눈이 떠지고 별것도 아닌 일에 짜증이 확 올라올 때가 있으시죠? 내가 왜 이러지? 그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던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낯설고 당혹스러운 변화를 병이 아니라 변화의 시간으로 이해하고 단 일주일 동안 따라할 수 있는 호르몬 균형 잡기 루틴을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이 정도라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게 오늘의 시작입니다. 갱년기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갱년기는 우리 몸의 난소 기능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여성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함께 내려가는 시기입니다. 이 두 호르몬은 단순히 생리주기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체온, 수면, 기분, 뼈, 근육, 체중, 심지어 기억력과 집중력까지 온몸 곳곳에 손을 뻗고 있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 이 호르몬이 줄어들 때 몸 여기저기서 신호가 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밤마다 땀에 젖어 깨고 낮에는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는 안면홍조를 경험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어제까지 괜찮았던 사람이 오늘은 왜 이렇게 밉고 짜증스러운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세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집중이 안 된다는 말도 정말 많이 들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변화가 나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의 여성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다만 이 변화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10년, 20년 건강이 정말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필요한 거예요. 소셜미디어 속 갱년기 정보 어떻게 걸러볼까요? 요즘은 텔레비전보다 휴대폰 속 짧은 영상에서 갱년기 정보를 더 많이 접하게 되죠. 호르몬 패치를 붙이고 인증 사진을 올리는 캠페인도 있고, 이 호르몬을 써야만 젊게 살 수 있다는 과장된 광고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띕니다. 반대로 호르몬제는 암을 부른다는 공포스러운 말도 함께 떠돌고 있어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에는 갱년기 호르몬 치료에 대한 과장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상당히 많이 섞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치료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를 단정짓지 않을 거예요. 대신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생활 속에서 먼저 바꿔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먼저 짚어보고 그 위에 치료 옵션을 올릴 수 있도록 일주일 루틴을 함께 설계해 보겠습니다. 첫째 날, 혈당과 호르몬을 동시에 다독이는 식단. 첫째 날의 키워드는 혈당 안정입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락 내리락하면 인슐린과 스트레스 호르몬이 함께 요동치면서 기분 변화와 피로감, 갑작스러운 식욕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혈당이 천천히 안정적으로 움직이면 몸 전체의 호르몬 환경도 훨씬 차분해집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3가지만 기억해주세요. 첫 번째, 아침에는 따뜻한 물 한 컵으로 시작합니다. 레몬을 조금 넣어도 좋고 그냥 따뜻한 물만 마셔도 충분해요. 자고 일어난 몸에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는 것, 그게 오늘의 첫 번째 루틴이에요. 두 번째,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챙깁니다. 두부, 콩, 계란, 생선, 닭가슴살, 그릭 요거트처럼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단백질을 꼭 접시에 올려주세요. 공복에 탄수화물만 먹으면 혈당이 바로 치솟아요. 단백질이 함께 있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도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세 번째, 흰빵과 과자 대신 현미밥, 귀리, 통밀빵처럼 거친 곡물을 선택해보세요. 한 번에 다 바꿀 필요는 없어요. 오늘 한 끼 딱 하나만 바꿔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오늘 하루 동안 배고픔과 기분이 어땠는지 짧게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숫자나 칼로리가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연습, 그게 오늘의 진짜 숙제예요. 둘째 날, 잘 자는 것이 최고의 호르몬 케어입니다. 둘째 날의 키워드는 수면입니다. 수면은 갱년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에요. 잠을 잘 자면 기분도 체중도 호르몬도 함께 안정돼요. 반대로 잠이 무너지면 모든 게 같이 무너지더라고요. 갱년기가 되면
밤에 땀이 나서 깨거나 가볍게 잠들었다가 새벽에 눈이 떠져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은 복잡한 수면 이론보다 잠자기 전 1시간 루틴을 함께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잠자기 1시간 전부터 휴대폰과 텔레비전과는 잠시 거리를 두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밝은 빛이 잠을 부르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끄기 어렵다면 화면 밝기만 낮춰도 달라집니다. 두 번째, 차가운 음료 대신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카페인이 없는 루이보스나 카모마일 같은 차를 천천히 마시면 몸과 마음이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신호를 받아요. 세 번째, 침실의 불을 조금 더 어둡게, 온도는 약간 시원하게 맞춰줍니다. 갱년기에는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침실 환경을 조금만 바꿔도 수면의 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밤 이 3가지를 실천해보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몇 번이나 깼는지, 얼마나 개운한지를 느껴보세요. 완벽하게 안 자도 괜찮아요. 오늘 밤 딱 한 번만 해보는 거예요. 셋째 날, 근육은 중년의 연금입니다. 셋째 날의 키워드는 근육입니다.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뼈와 근육도 함께 약해지기 쉬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세요.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것 이상으로 혈당을 안정시키고 체온을 조절하고 체지방을 관리하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즉, 근육이 많을수록 갱년기 증상 전체가 완충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헬스장에 등록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동작 3가지를 함께 해볼게요. 첫 번째,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예요. 무릎 사이에 쿠션을 살짝 끼우고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느껴보세요. 두 번째,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예요. 벽에서 한 팔 길이 정도 떨어져 서서 팔꿈치를 접었다 펴면서 상체 근육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세 번째, 가벼운 물병 들기예요. 500ml짜리 물병을 양손에 들고 팔을 옆으로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각 동작을 천천히 10번씩 숨이 약간 찬다 싶은 정도에서 멈추시면 충분해요. 관절이 아프다면 그 동작은 건너뛰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내일도 다시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거예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각각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넷째 날, 마음 챙기기. 넷째 날의 키워드는 마음 돌보기입니다. 갱년기에는 이유 없는 짜증, 불안, 우울감이 파도처럼 밀려오기도 해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호르몬의 영향이에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갱년기 증상이 더 증폭돼요. 안면 홍조가 더 심해지고 잠도 더 안 오고 기분도 더 가라앉아요. 그래서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연습이 필요해요. 오늘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숨을 깊게 쉬고 내쉬는 아주 간단한 호흡 연습이에요. 코로 천천히 4박자 들이마시고 2박자 멈추고 입으로 6에서 8박자 길게 내쉬어요. 내쉬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보다 길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이 호흡을 5번만 반복해도 몸의 긴장이 조금씩 내려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는 오늘 나를 도와준 것 1가지를 노트에 적어보세요. 따뜻한 밥 한 끼, 시원한 바람, 잠깐의 햇살. 작은 것도 충분해요. 이 작은 감사의 습관이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해서 기분을 조금씩 끌어올려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신뢰할 수 있는 친구 한 명에게 나 요즘 갱년기인 것 같아. 그 한마디를 꺼내보세요. 완벽하게 설명 안 해도 괜찮아요. 그 한마디만으로도 혼자 끙끙 앓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수 있어요. 5째 날의 키워드는 뼈 건강입니다.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뼈가 약해지고 골절 위험이 올라간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식탁과 햇빛만 조금 바꿔볼게요. 점심이나 저녁에 멸치, 두부, 시금치 같은 푸른 잎채소를 한 접시 추가해보세요. 낮에는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햇빛도 쬐어줍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뼈에 잘 흡착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음식만으로는 충분히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햇빛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혹시 뼈 건강이 걱정된다면 다음 건강검진 때 골다공증 검사를 함께 받아볼지 의사와 상의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여섯째 날, 체중과 자책에서 벗어나기. 여섯째 날의 키워드는 체중과 자책에서 벗어나기입니다. 갱년기 이후에는 특히 배 주변으로 살이 붙기 쉬워요. 먹는 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살이 찐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나온다는 말 정말 많이 들어요. 이건 의지 부족이 아니에요.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지방이 복부에 쌓이는 신체 변화예요. 자책하기 전에 먼저 이걸 알아주세요. 우리의 목표는 짧은 시간에 크게 빼기가 아니에요. 혈관과 심장, 뼈를 지키면서 내 몸을 오래 잘 쓰는 것이에요. 그 기본은 사실 아주 단순해요.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기, 단 음식과 단 음료 조금씩 줄이기, 매일 30분 걷기와 근력 운동 꾸준히 하기. 이게 심심해 보여도 가장 오래가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오늘은 체중계 숫자 대신 이 세 가지를 기록해보세요. 오늘 수면은 어땠나요? 오늘 몸에 힘이 있었나요? 오늘 기분은 어땠나요? 이 세 가지가 좋아지고 있다면 몸은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일곱째 날의 키워드는 의사와의 동행입니다. 호르몬 치료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국제 가이드라인에서는 폐경이 된 지 10년 이내이거나 나이가 63살 이전인 여성들 중에서 안면홍조, 수면장애, 삶의 질 저하가 심한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어요. 하지만 혈전이나 특정 암의 위험 등 개인별로 살펴봐야 할 점도 있기 때문에 소셜미디어에서 무조건 해야 한다거나 하면 큰일 난다는 말 대신 나의 증상, 가족력, 걱정을 정리해서 전문의와 천천히 상담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증상 3가지. 가족 중에 유방암, 혈전,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지. 의사에게 꼭 묻고 싶은 질문 3가지. 이 메모 하나가 다음 진료실에서 나의 든든한 스크립트가 되어줄 거예요. 엔딩. 지금까지 디레이징과 함께 갱년기 호르몬 균형을 위한 일주일 루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약 대신 쓰라는 처방전이 아니에요. 약을 쓰든 쓰지 않든 누구나 오늘부터 시도해 볼 수 있는 생활 속 작은 도구들이에요. 일주일 동안 다 못 지키셔도 괜찮아요. 단 한 가지라도 내 몸이 좋아하는 루틴을 찾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이어도 좋고, 잠들기 전 휴대폰 내려놓기여도 좋고, 하루 10분 걷기여도 충분해요. 작은 것이 쌓이면 몸이 달라져요. 진짜로요. 앞으로도 디레이징에서는 50대 이후의 몸과 마음, 경제와 인간관계를 함께 돌보는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에요. 갱년기 우울이 일반 우울과 어떻게 다른지, 이 시기에 가족과 친구 관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일과 삶의 균형을 어떻게 다시 잡아가는지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비슷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도 한번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다음 10년 그 이후의 삶까지 디레이징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